무려 41년 만에 바뀌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청약통장인데요. 내 집 마련을 위해 그리고 세금 혜택 등으로 만들어 두셨을 거예요. 이제 9월부터 완전히 바뀌는 내용 미리 알아두지 못했다면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내용 모두 확인하시고 청약통장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국지 김 여사입니다. 청약통장과 관련된 정책이 변경되면서 청약통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해지할지 고민이 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34만 명이나 줄어든 정도라고 합니다. 청약 가입자 수가 줄어든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이대로는 청약 당첨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바뀌는 청약통장을 잘 활용하면 더 유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청약통장을 해지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무엇이고 이번 정책과 무슨 상관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청약통장의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하나만 가능했던 청약 조건을 모든 주택 유형으로 청약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300만원 한도까지 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납입할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났고 공제 혜택도 전부 누릴 수 있고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면 더 좋아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한 달에 25만 원을 납부할 수 있으면서 장기간 무주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데 청약 당첨자를 결정하는 요소는 누가 얼마나 오래 많이 냈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10만 원과 25만 원씩 납입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를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2021년부터 10만 원씩 납부했다면 2030년까지 10년간 총 1200만 원을 모으게 되는데 지금부터 25만 원씩 4년간 냈다면 4년 뒤인 2028년부터는 10만 원씩 납부하는 사람을 역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당첨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청약통장의 종류에 상관없이 민영이나 공공주택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전환 가능해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청약통장의 종류는 기존에는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어요. 공공분양에 사용할 수 있는 청약저축, 민간 분양에 사용 가능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그리고 공공과 민간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주택종합저축이 나중에 생겨났죠. 그래서 주택종합저축이 생기기 전 청약통장을 만들었던 분들은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중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게 주택종합저축으로 전환해서 둘 다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 분양에만 신청할 수 있던 사람들이 공공분양에도 넣고 공공분양에만 신청할 수 있던 사람들이 민간분양에도 넣으면서 경쟁률이 높아질 거예요. 하지만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주택종합저축으로 전환해서 다른 유형에 신청한 경우 전환 후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높지만 허수가 많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청약부금으로 민간에 신청 가능했던 사람이 종합저축으로 전환 후 공공분양에 넣었는데 납입 인정액이 없어서 실제로 청약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거나 생각했던 순위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한 가지 제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미납회차 일시납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납입 횟수를 채울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 청약통장을 만든 후 1회차, 2회차 이렇게 조금만 넣어뒀다가 나머지는 미납 처리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미납 회차는 나중에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제도죠. 물론 단점으로 납입 회차가 한 번에 인정되지 않고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급하게 넣기보다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을 바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마다 처한 상황에 맞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좋은 결정하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9월부터 변경될 청약통장의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실제로 개정되고 시행되는 기간도 남아있고 추후에 더 정확한 내용 발표되고 시행되는 대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과 계획에 맞게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